오늘 영상으로 핸드드립 다인분 레시피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핸드드립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3인분 레시피는 어떻게 돼요? 4인분은 어떻게 내려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인분 레시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인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보통 20g 사용하는 레시피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20g을 혼자 다 드시는 분들도 있고 20g을 추출해서 두 분이서 나눠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10g, 20g, 30g, 40g 레시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잘 맞는 레시피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용할 커피가 미디엄 라이트 로스팅 커피여서 다크 로스팅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번에 다크 로스팅 그리고 아이스 다인분 레시피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g 레시피부터 알려드릴게요. 10g 레시피는 내가 혼자 먹을 건데 적은 양을 마시고 싶은 분들, 또는 우리가 커피를 집에서 먹다 보면은 엄청 애매하게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남은 자투리 원두를 추출하실 때 사용하시면 엄청 좋은 레시피예요. 사용할 커피는 복합적 과일 향과 초콜릿의 단맛이 좋은 억셉트 커피의 F타입입니다. 원두 10g에 물 150g을 사용할게요. 이 레시피의 포인트는 뭐냐면 물을 조금은 천천히 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요 바이아 그라인더 쓸 건데 이게 하이브리드여서 이게 핸드밀로 되고 전동도 되거든요. 일단은 입자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드립은 진짜 입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크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미크론보다도 맛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물론 미크론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좋긴 좋지만 그라인더마다 미크론을 맞춰도 맛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에서 맛을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굵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딱 너무 곱지도 않고 너무 굵지도 않은 상태예요.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원두 10g 넣어주시고, 이게 이 공이 사이즈에 담으면 10g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줄기 컨트롤을 좀 잘해야 돼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20g의 물로 고르게 최대한 적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격은 전부 다 그냥 30초로 할 거예요. 진짜 간단해요. 그리고 물 붓는 것도 제가 거의 균등하게 3등분을 했거든요. 30초가 돼서 50g의 물을 아주 가느다랗게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1분이 되면 40g 똑같이 가느다랗게 부으세요. 너무 한 군데다가 때려 붓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1분 30초가 되면은 나머지 40g 부어서 150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추출은 대략 2분 10초 전후 정도 걸렸네요. 자, 드리퍼는 제거해 줄게요. 여러분, 추출량을 재볼게요. 얼마나 하는지. 이게 커피가 먹는 물량이 있어서 15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약 125인데 지금은 122g 정도 나왔네요. 이게 지금 300ml 컵이거든요. 절반 정도 찬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봤을 때. 요 정도 양이다.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근데
나는 커피를 한 번에 많이 안 마신다, 그리고 오늘은 좀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괜찮은 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맛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레시피들은 전부 가이드 레시피예요. 드시고 여러분이 직접 맛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라인더, 물, 커피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 조절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마셔볼게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나 했는데 그 다음 2모금, 3모금 계속 먹을수록 조금 더 단맛이 잘 우러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더 깔끔하게 하려면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입자를 굵게 하는 건데, 입자를 굵게 하면 너무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는 거는 그 붓는 물줄기를 좀 조절하시면 좋아요. 저처럼 물줄기를 계속 가늘게 부으면은 커피 성분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커피가 좀 더 무거워지면서 뒤쪽에 쓴맛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물줄기를 조금 빠르게 부어주시면은, 강하게 부어주시면 어쨌든 조금 더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커피 성분이 덜 나와서 조금 더 깔끔해지고 산미가 강조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드셨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연하다, 그러면 일단 입자를 더 곱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입자를 훨씬 더 곱게 해주시고, 먹었는데 말도 안 되게 거칠고 너무 쓰다, 그럼 그때는 입자를 굵게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지금 변수를 다 설명하면 이 영상이 거의 1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변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차차 영상으로 올려보고, 일단은 가이드 레시피가 지금 나쁘지 않아서 20g, 30g, 40g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20g 레시피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g 레시피는 사실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가이드는 20g에 물 300g을 붓고 뜸 포함해서 물을 4번에 나눠서 균등하게 부어줄 겁니다. 이 균등하게 부어주는 레시피가 제가 사용해봤을 때 나중에 수정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이드대로 사용해보시고, 또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맛을 보고 조절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뜸들이기는 2배수인 40g 정도를 부을게요. 20g은 조금 물을 다르게 부을 건데, 전부 다 가늘게 붓지 않고 초반에만 가늘게 부고 이후에는 조금 굵은 물줄기를 쓰는 방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또 성분이 나와버리면 좀 텁텁한 맛이 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초반에 좀 가늘게 하는 이유는, 초반에는 향 성분들이 잘 추출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너무 물을 강하게 부으면은 그냥 투과돼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물줄기로 90g의 물을 부어주고, 자, 1분이 되면은 좀 지났네요. 220까지 물을 부어줄게요. 조금 더 강한 물줄기로. 오케이. 그 다음 1분 30초가 되면은 300까지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는 좀 잡미를 뽑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가운데 위주로만 부으시면은 성분 추출이 좀 더 잘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뽑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248, 거의 250g 나왔고, 이 20g 레시피는 항상 300 부었을 때 250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이 머그가 300 좀 안 됐잖아요. 거의 꽉 차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머그컵을 한 잔으로 마신다 하면은 이게 1인분일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조금씩 해가지고 나눠 먹는다? 그럼 2인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쓰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10, 20, 30, 40 레시피 맛을 다 똑같이 맞추는 거는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도 먹어볼게요. 뉘앙스라도 비슷한지.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 레시피가 엄청 맛있다라기보다는 이 가이드 레시피로 10, 20이 좀 비슷하게 지금 나왔거든요. 맛 좋게 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아까 전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왔어요. 단맛 잘 나왔고 애프터가 좀 길거든요. 근데 여기서 애프터를 조금 더 짧게 하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있죠. 그 방법들을 적용해서 만드시고, 나는 이게 너무 가볍다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입자 곱게 하고 물 좀 더 천천히 붓고 물을 좀 더 나눠서 붓거나 이런 방식들을 써주시면 돼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g보단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왜냐면 10g은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물줄기를 엄청 가늘게 계속 부었잖아요. 성분이 너무 안 나올까봐. 근데 이제 20g 같은 경우는 중간이랑 후반부는 제가 물줄기를 굵게 하고 또 마지막 추출은 가운데에만 붓는 방식을 썼죠. 그런 방식을 써다 보니까 뒷부분에 잔미들이 들러와서 이게 훨씬 더 깔끔해서 저는 지금 20g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10g도 이 맛을 낼 수는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줄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0g, 40g 대용량 레시피를 해보겠습니다. 30g 레시피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g, 20g 같은 경우는 원두 대 붓는 물량의 비율을 1대 15로 했죠. 근데 30g과 40g도 그렇게 붓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부어해서 추출 타임도 길어지고 물과 커피와 담는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안 좋은 맛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 40 대용량에서는 1대 10의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 커피가 너무 진하니까 추출한 이후에 뜨거운 물을 희석해서 먹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가수한다라고 말을 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물을 적게 붓게 되면 나오는 성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첫 번째, 아까부터 말한 거예요. 물을 천천히 붓는다. 두 번째, 입자를 곱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다 사용을 해볼게요. 입자는 3클릭 정도만 곱게 하고 물줄기는 너무 굵지 않게 가느다란 물줄기를 유지하는데, 제가 추출되는 양상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똑같이 2배에서 60g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30g 레시피부터는 드리퍼를 작은 사이즈를 쓰시면은 아예 진행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02 사이즈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고, 60g 정도 부어주고, 똑같이 균등하게, 더 쉬워요. 얘는 80, 80, 80 부어주면 됩니다. 조금 가느다랗게 해가지고, (140까지) 부어주세요. 그 1분이 되면은 220까지. 그리고 물을 부어주실 때는 균등하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방법이 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균등하게 더 돌려줬을 때가 전반적인 성분이 더 고루 나오고, 농도나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는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심부보다는 물 붓는 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좀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분 30초가 되면은 300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운데 위주로 붓다가 300 딱 맞춰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물을 희석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약 130g 정도를 희석할 건데, 여러분들 좀 더 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더 적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농도에 맞게 하세요. 저는 130 정도로 적정하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어서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까지 희석하면은 몇 g이 나오냐 재볼게요. 재보면은 제 계산으로는 약 360 나오거든요. 와, 제 계산 거의 맞았다. 361g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맛은 볼게요. 일단 여러분, 또 10, 20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자도 일단 바꿨거든요. 맛보겠습니다. 앞선 커피들보다는 조금 더 단향은 좀 아쉬운데, 근데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대용량 레시피는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 자체가
끊어가지고 추출하고 물을 희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자를 너무 곱게 않은 이상. 근데 이런 레시피에서 주의할 점은 밋밋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추가하는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더 물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입자를 조금 더 곱게 조정하시거나 또는 너무 빨리 부으시면 더 밋밋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입자를 좀 곱게 하고 물줄기를 가늘게 해야 이렇게 추출량을 짧게 하고 가수하는 방식에서도 너무 밋밋하지 않은 맛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 맛이 솔직히 말하면 10g, 20g보다는 조금 밋밋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워터리하다거나 너무 물맛 나는데? 너무 가벼운데?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따라 하셨을 때 그런 맛이 난다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입자 곱게, 물줄기 가늘게 이 방식을 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40g 레시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g 레시피도 30g 레시피랑 비슷합니다. 똑같이 1대10 정도의 물을 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물을 추가해서 먹는 방식을 쓸 건데 사실 저도 40g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옛날에 컨텐츠 하려고 한번 찍어봤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40g은 진짜 최소 3인 이상의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너무 귀찮아서 한 방에 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양도 진짜 많이 차거든요. 물 붓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추출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제대로 못 부어주면은. 그래서 권장하진 않지만 일단은 한번 알려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양이 많죠? 자, 여기 2배수를 똑같이 80g. 근데 이제 40g 레시피는 다 너무 가늘게 붓기가 좀 그런 게 붓는 물량도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만 좀 가는 물줄기를 쓰고 이후에 너무 가늘게 하진 않겠습니다. 약간 가느다란 물줄기로 110g을 부어서 190까지 만들겠습니다. 자, 이게 묻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타임을 정확히 지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도 1분이 넘었어요. 한 1분 10초 정도인데 지금 조금 들어가서 200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30초 간격을 하긴 좀 어렵고 40초나 50초 간격을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붓는 속도 자체가 30초 간격을 지키기가 어렵다. 300까지 조금 쭉쭉 부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0g으로 400까지. 자, 쭉 내리고 가수해 볼게요. 자, 물이 거의 빠졌고, 자, 요거는 한 170g 정도를 희석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 계산으로 약 470g 정도가 나오거든요. 500 좀 안 되게. 자, 요 정도 재볼까요? 요 비커가 넘칠 수도 있는데, 와, 제 계산보다 조금 많다. 480 정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요것도 한번 마셔볼게요.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240g씩 두 분이서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240이면 진짜 카페에서 시키는 거의 1인분이니까 카페에서 용량으로 따지면 이게 2인분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셔보겠습니다. 요거 좀 괜찮은데? 요거는 좀 묵직하게 나왔어요. 조금 더 앞선 10, 20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무겁고 뒤쪽에 있는 단향도 괜찮거든요. 30g은 조금 얘에 비해선 가벼운 뉘앙스고 이 40g 자체가 조금 더 무겁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줄기 붓는 거나 이런 거에 따라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신 거에서 조금씩 조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40g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40g을 내리시는데 입자를 너무 굵게 한다거나
물을 부을 때 초반에 너무 빠른 속도로 부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밋밋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1대10 정도로 적은 물량을 쓰는 거니까, 사용량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잘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10g, 20g, 30g, 40g 레시피를 알려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시피의 맛을 똑같이 만드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도 막 연구해가지고 10g은 이렇게 짜고 30g은 이렇게 짜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레시피를 딱 고르신 다음에 나는 이 정도 커피향 나와서 셋이 나눠 먹을 거니까 뭐 40g 해야겠다. 그럼 제 가이드 레시피대로 그냥 내려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봐요. 그 맛을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밋밋하지? 그럼 제가 밋밋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입자를 좀 곱게, 물줄기를 조금 가늘게 이렇게 해보시는 거고, 먹었는데 너무 써요. 그럼 반대로 입자를 좀 굵게, 물줄기를 너무 가늘지 않게 이렇게 해보시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맛의 커피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앞으로 올리는 핸드드립 맛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나 새로운 이론을 습득하시면 그걸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1인분이니 2인분이니 3인분이니 뭐 아이스니 브루잉이 뭐 다른 게 없어요. 원리가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보시면 여러분들 입맛에 딱 맞는 여러분들만의 레시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만의 맛있는 레시피를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